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 안 받고 산다는 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산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대출을 잘 활용해야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대출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다지려면 저기 화면 오른쪽 위에 뜨는 추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이 영상에서는 대출 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대출 받아서 바보처럼 이자 많이 갚지 말고요. 은행 직원도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은행은 대출 이자로 돈 버는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해 모르면 호구됩니다.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는 재테크 상식, 그걸 쉽게 풀어드리는 김시호랑입니다. 자, 일단 대출의 종류부터 보죠. 여러분이 받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뜻의 PF 대출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 PF 대출 받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젠 은행 임직원으로 빙의되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A라는 사람이 5억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덜컥 5억 원을 빌려줄 건가요? 아니죠. A를 언제 받다고 A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A가 과연 꼬박꼬박 대출 갚을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빌려줘야죠. 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A가 잠적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A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와보세요. 또는 당신이 5억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보세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담보대출이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대출 공부는 이 대출 종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먼저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와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죠. 만약에 A가 5억 원을 빌렸는데 그 다음날 해외로 먹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5억 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 임차인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은행은 담보 물건을 설정합니다. 담보라는 말도 어렵고 설정이라는 말도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가 대출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은행은 임시로 A의 값비싼 물건을 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A가 대출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예시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A가 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은행은 A에게 요구하죠. 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500만 원 상당의 물건, 담보 물건을 갖고 오세요. 당신이 5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우리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 즉 담보 물건을 맡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하나 찾아서 은행에 맡깁니다. 바로 롤렉스 16233. 그런데 안타깝게도 A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파산을 맞아 도저히 대출금 500만 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500만 원을 날릴 순 없잖아요. 그때 은행은 500만 원 상당의 물건, 즉 롤렉스 16233을 팔 권리가 생깁니다. 결국 롤렉스 16233을 경매에 붙여 팔아서 손해를 최소화하죠. 이게 담보대출의 원리입니다. 다음,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죠. 당신이 5억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보세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걸 요구하는 게 신용대출입니다. 신용은 쉽게 말해서 믿음입니다. A가 5억 원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은행에게 믿음을 줘야 해요. 그제서야 은행은 5억 원을 빌려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A의 과거 실적. A가 그동안 금융기관에 충분히 믿음을 줬는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은 보통 세 가지를 확인해요. 첫째, A의 소득 수준, 즉 연봉. A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당연히 은행이 5억 원 빌려주죠. 근데 만약에 A의 연봉이 100만 원이라면 여러분이 은행 직원으로 빙의해보세요. 5억 원 빌려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죠. 둘째, A의 직장.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소득 수준만 보지 않고요. A의 직장이 어딘지도 봅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일 경우엔 돈을 많이 빌려줘요.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 등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엔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때때론 소득이 매우 적어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은행 입장에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셋째, A의 과거. 어떤 과거냐면요. A가 과거에 돈을 제때제때 꼬박꼬박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매달 신용카드로 50만 원씩 긁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꼬박꼬박 신용카드 금액을 갚았다면 A의 과거는 아주 훌륭한 거죠. 충분히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 많이 받고 싶으면 평소에 잘해두세요.